6월 4일 화요일 김효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5월 31일이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가 각종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포항의 해양 쓰레기 발생량 1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포항환경연대 유성창 공동대표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이었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바다의 날을 지정해서 바다 환경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왜 5월 31일인가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의 날이 5월 31일인 이유는 네,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 장보고 장군 있잖아요. 네. 장보고 장군께서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 5월 31일입니다. 음, 그래서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5월 31일로 정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뭐 바다에 사는 게 아니라 땅을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에 대한 관심은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린피스 같은 환경 단체들의 활동들을 보면은 바다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아마 석유 시추선이나 원유선이 문제가 생겨서 원유가 쏟아지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아마 한국에서도 우리 태안반도의 안면도 쪽에 석유 원유선이 자초되어서 음, 아마 그때 전 국민이 가서 자원봉사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네. 그것처럼 한번 바다에 오염이 일어나면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 많은 바다 생물들이 죽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다에 대한 중요성과 해양 환경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있는데 그 중에 뭐 빈곤 퇴치, 뭐 성평등, 그리고 양극화 해소 이런 게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네. 해양 생물 보호입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이 제일 많습니다. 네. 1인당 58.4kg이에요. 음, 2등이 노르웨이입니다. 네. 53kg에 3등이 일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산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오, 국민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랬을 때 바다가 오염되면 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안 좋은 오염 물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바다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 정말 그렇겠네요. 그러면 지금 바다가 많이 오염돼 있다라고 했는데 바다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이게 육지로부터 흘러나오는 해양 쓰레기라고 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예, 예. 잠백이란 학자가 있습니다. 네. 2015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 육상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량이 음, 연간 480만 톤에서 1200만 톤까지 이른답니다. 네. 우리나라는 2018년도 기준으로 14만 5천 톤쯤 되고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폐기물 중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사진으로 저도 봤는데 태평양 공해상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 지대가 있습니다. 네. 그게 쓰레기 존인데 네. 그게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이 16배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쓰레기 양이 7만 9천 어, 톤입니다. 1톤이면 큰 박스 큰 거잖아요. 가난한 게. 그게 그렇죠. 7만 9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실 때 이게 심각하다는 거고, 네. 그리고 해양 생물계에 미치는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다는 논문도 있어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음, 아마 보셨겠지만 그 바다 거북의 코에 네. 우리 빨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플라스틱 빨대 들어가는 거 보셨을 거고, 네. 고래가 죽었는데 고래 뱃속에 플라스틱이 엄청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도서에 보면 사람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통해서 일주일에 한 카드 있잖아요. 우리 신용카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답니다. 음, 그래서 이 현재의 미세 플라스틱이든 플라스틱 쓰레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를
잘 관리 못하면 네.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사람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포항이 이 해양 쓰레기 발생량 1위라고요? 예. 아마 1등이 포항이고 2등이 강화도라는 이야기 들립니다. 네, 한국해양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작년 2023년도에 발생한 해양 쓰레기량이 1,015톤이랍니다. 포항에서만. 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그 작년에는 800톤, 그 전에는 750톤이었는데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음, 해양 쓰레기가 주로 뭐냐면 폐거물, 음, 폐어망, 네, 스티로폼을 만든 부표 있습니다. 바다에 보면 떠 있는 네, 이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자꾸 양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네, 매년. 그래서 그게 문제고 이거를 해결하려 그러면 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해양 쓰레기는 앞서 말씀하셨던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야기한다고요? 영국의 그 해양학 센터에서 만든 논문에서는 5mm 이하의 사이즈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먹이사슬이라든가 소화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몸속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국이 발표한 논문에는 대서양에 2,100만 톤 정도의 미스플라스틱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m 1m 사이즈의 큐빅 있지 않습니까? 입체 큐빅에는 네, 7,000개의 미스플라스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있는 것은 라면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봉지. 뭐 이런 것들이랍니다. 이게 아, 분해가 되지 않고 네, 바닷물에서 녹아서 계속해서 사이즈가 적어서 이게 떠다니는군요. 우리가 먹는 고등어라든가 통해서 들어온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건강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예, 우리 입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게 정말 예, 그냥 뭐 남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예. 되겠네요. 진짜 그 미스 플라스틱은 이게 아주 적어지면 우리 체내의 혈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랬을 때는 심각해지기 때문에 일단 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것이 음,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게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정말 예,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어구나 어망, 그물, 음,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예, 많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어선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인양해도 육지까지 가져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아마 조업을 하시다 보면 한편으로 이제 그게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러죠. 음, 조업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거기 있는 또 폐어망을 갖고 와야 되니까 네. 그게 일이 이중적이고 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망들이 많습니다. 네. 물 밑에 버리고 간 수십 년 동안 안 버렸겠습니까? 그 양이 많은 데다가 또 물고기 잡다 보면 걸리기도 하고 물고기가 더 중요하니까 물고기만 가져올 수도 있고 음, 설령 그거를 폐어망을 갖고 와더라도 위판장에서 200리터 사이즈를 주면 돈 2만 원을 준다 그러네요. 음, 그런 정성스럽게 하실 업조합원들이 있겠나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 음. 어쨌든 뭐 쓰레기가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만약에 배를 타고 나가신 분들이 업을 하다가 해양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죠. 네. 자기가 갖고 간 건 자기가 갖고 와야 되겠죠. 폐 건물도 마찬가지고 폐어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축적돼 있는 거. 음, 이걸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더 미세 플라스틱을 더 만들어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플라스틱이 물속에 들어가 하천이나 강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바다에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바다에 있는 해양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처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방법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오천에 가보면 SRF 발전소라고 있습니다. 네. 그 플라스틱을 고형물을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스팀을 만들어서 목욕탕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음. SRF 발전소를 배 위에다 짓는 겁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노르웨이에 선박 발전소를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 발전소에는 경유를 떼어서 발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경유가 아니라 SRF 플라스틱에서 만들어진 고형 에너지를 태운다면 아마 그 새로운 발전소가 잘 될 것이고, 그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포항에서 만든 제2차 전지 배터리에다가 저장해서 가지고 나온다면 음. 금상첨화라고 생각됩니다. 네. 끝으로 이제 남기실 말씀 전해 주시죠. 포항이 이제 해양 쓰레기 전국 1위, 되게 좀 오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새로운 마인드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의욕과 추진력이 합쳐진다면 아마 전국에서 또 포항이 새로운 해양 쓰레기 처리 대안들을 만들어낸 해양 도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포항 영일 만에 석유와 가스가 나온다는 이야기 들려서 기쁘기도 하고, 시대가 또 이 탄소를 멀리하는 시대가 되어서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이 되고 앞에 이야기했던 해양 쓰레기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1의 도시가 포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유국도 되고 신재생 에너지, R200도 만들어내는 전국 제1의 도시 포항이 되길 바랍니다. 네. 포항환경연대 유성찬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